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주요 조문 판례 리마인드 6번째 시간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더 열심을 내서 주요 조문 판례 리마인드 영상 강의도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께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질환, 첨단 산업 현장의 희귀질환이죠.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의 내용인데요. 김영 노무사님, 우리 노무사 단기 학원에서 함께 노동법을 강의하시는 김영 노무사님, 우리 선배님의 신통합 노동법 새 흐름에서 나왔죠. 그 401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발췌를 했습니다. 좋은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우리 김영 노무사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첨단 산업 현장의 희귀질환. 제가 강의 시간에도 제 GS 1기 강의 시간에도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리마인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밤사이에. 길이 미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며 가며 미끄러운 길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 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인과관계는 보통 상당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첨단 산업 현장의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부상이 있고 업무상 질병이 있어요. 근데 첨단 산업 현장의 희귀질환은 그 둘 중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이 하죠. 그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과 관련된 주요한 판례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최근 판례는 첨단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에 대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이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우리 대법원 2017년 8월 29일 2017년 11월 14일 판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배님께서 쓰신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도움을 크게 받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첨단 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희귀질환이라고 하잖아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희귀질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병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현대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의학적, 자연과학적 수준에서 현대의 의학과 현대의 자연과학 수준에서 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곤란해.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규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쉽사리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특히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 평균 즉 얘가 이제 비교 대상인 거죠.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 색깔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특정 산업 종사자군이나 그리고 특정 사업장에서의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요 비교 대상과 뭘 비교를 하냐면 특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특정 산업 종사자군 그리고 특정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희귀질환의 발병률이나 그리고 일정 연령대에 계신 분들인데 특정 산업 종사자이신 거죠. 그리고 특정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아요. 뭐에 비해서? 이 특정 산업 종사자 그리고 특정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 일반적인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 특정
특정 이분들의 발병률이 높거나 이 얘기입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요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답안에 정확하게 현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특정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깨끗이 지우고 그러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다시 바꿔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빨간색이네. 파란색으로 다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의 협조 거부. 아,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있을 수도 있고,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아,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있을 수도 있고, 즉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미칠 수 있는 그 희귀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환경상 유해 요소들의 종류 그리고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할 수 없었다. 아, 이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죠? 어떤 특별한 사정? 사업주가 조사하는 걸 거부를 했어요. 또는 관련 행정청, 이 희귀질환을 조사하는 이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가 있거나 조사를 조금 이렇게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이런 작업 환경상 유해 요소들, 죄송합니다. 혀가 꼬였어. 마음이 급한가 봐. 죄송합니다. 이런 작업 환경상 유해 요소들의 종류와 그리고 그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유리한 간접사실로 누구에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근데 무엇을 인정하는 단계에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직접 사실은 아니지만 간접 사실로 고려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볼게요. 나아가서 작업 환경에 여러 유해 물질이나 유해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여러 유해 물질이나 유해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 하나만 볼까요? 개별 유해 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 누적적, 이 표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답안에 현출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특정 질환의 발병, 악화, 복합적, 누적적,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얘 하나만 봐서는 퀘스천 마크죠. 이게 물음표가 잘 안 그려서 다시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얘 하나만 봐서는 퀘스천 마크가 보통 얘 하나만 이 유해 물질이나 이 유해 요소 가지고는 이 희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라고 해서 이거 인과관계 인정 안 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복합적, 누적적으로 이 여러 유해 물질, 유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적으로 체내에 쌓여서 이 희귀 질환을 발병할 가능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다음. 그래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우리가 이제 위에서 봤던 1, 2, 3번 이러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최근 대법원은 LCD 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에게 발병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과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분에게 발병한 뇌종양에 대해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업무상 재해를 원심 판결은 부정을 했나 봐요.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업무상 재해를 부정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렇게 해서 첨단 산업 현장의 희귀 질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다시 얘기해서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례죠. 꼭 기억을 하시고 꼭 답안에 제대로 현출하셔야 되는 판례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이 아니죠.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면, 한 달 보름인가요? 한 2달 가까이 지나면 GS 2기가 시작을 하잖아요. GS 2기 때 우리 노무사 단기 학원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리고 온라인 첨삭반을 저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모의고사를 치를 때 답안 첨삭을 직접 꼼꼼하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버티시고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